안녕하십니까. 전기공학과 황준현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포토공정과 EUV 장비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입체적인 수치에 대한 포토공정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쉽게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 도면이 필요하듯 반도체 제조를 위한 설계 도면도 필요합니다. 또한 머스펫의 복잡한 구조를 애칭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한 패턴을 가지는 것도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포토 공정이 필요합니다. 포도 공정은 반도체 결정 위에 폴리머 패턴을 새기는 과정으로 사진을 현상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포토 마스크는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며 노안 장비를 이용해 회로를 웨이퍼에 축소하여 전사합니다. 도화지와 같은 블랭크 마스크와 오염 방지막인 펠리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강 장치는 카메라의 역할을 하며 크기 축소 등을 기능을 하는 렌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R은 강광제와 같은 역할을 하며 PAG, PAC 등의 혼합 용액으로 빛에 반응합니다. 웨이퍼는 필름의 역할을 하며 건강층이 있고 강강층에 빛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공정 프로세스는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8개의 세부 공정으로 되어 있으며 웨이퍼의 표면 세척 이후에 PR을 코팅하고 약간의 열로 단단히 만들고 마스크를 이용하여 특정 부분을 노광시켜 패턴을 만듭니다. 먼저 HMDS를 통해 산화 증착막을 친수성에서 소수성으로 바꾸고 난 후에 PR을 도포합니다. 앞에서 나온 PR을 액체 상태를 유지시키는 솔벤트, 표면과의 접착력을 높이는 레진, 단파장의 광을 받으면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PAC로 구성되어 있고 빛을 기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빛을 받은 부분이 남거나 아니면 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공정에서는 스핀 코팅을 통해 균일한 두께로 코팅이 되게 만들어 석각 공정의 성공률을 최대화시킵니다. 이때 점선 계수는 낮고 속도가 빠를수록 PR의 두께가 낮아지므로 필요한 두께의 감각막 형성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1단계 이후에서는 특정 파장을 사용하는 노광 공정을 진행합니다. 노광 공정은 포토 공정 중에 오래 걸리는 과정으로 패턴이 렌즈를 통해 축적되어 웨이퍼에 전사하게 됩니다. 노광은 마스크의 위치와 광학계의 종류에 따라 세 가지 모드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저축 노광법에서는 포토 마스크와 광각증 사이에 틈이 없어 회전과 간섭이 최소화되어 작은 패턴에는 유리하지만 웨이퍼와 포토 마스크의 오염 가능성이 있으며 PR과 마스크 반복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필름 방식에서는 포토 건강층 사이에 약간의 틈을 두어 포토 마스크에 오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슬릿 사이로 회전이 발생하여 더 넓은 폭으로 전사하여 회로 패턴이 정확하게 맺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추가 방식으로는 마스크와 웨이퍼 사이에 렌즈를 두어 해상 벽을 전사하는 방식으로 근접 방식과 다르게 회전이 일어나도 분홍 렌즈에 빛을 모아 축소 전사가 가능하며 더 작게 포토 마스크에 회로도를 새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찍는 형태의 스태퍼와 레이저로 쏘는 형태의 스캐너가 존재합니다. 추가적으로 해상도는 초점심도와 트레드오프 반비례 관계로 네 가지 변수에서 그 영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상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 현상의 용액을 담아 모습을 확인하듯 현상 과정은 노광 이후의 패턴을 가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일정 부위의 PR을 산화하는 반응을 통해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PR의 두 가지 종류에 의해 현상액을 첨가했을 때 노광되지 않는 부분에 강광층만 남는 경우를 양성 강광층이라 하고 노광 부분에만 남는 경우를 음성 강광층이라고 합니다. 양성형 PR의 경우에는 빛을 받은 부분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 폴리노멀 결합이 약해져 용해하여 위쪽에 PR 디벨롭트된 모양을 띌 수 있고 해상력이 좋아 현장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반면 음성형 PR의 경우에는 빛을 받지 않는 부분에서 화학 변화를 하여 폴리노멀 결합을 강해져 응고를 하고 디벨롭되지 않는 모양을 가집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노광 속도도 빠르지만 구조상 빛이 닿는 부분에서도 현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회능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해상력을 낮춥니다. 네, 두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세 공정을 하기 위해 선폭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불화 아르곤을 사용한 패터닝 공정은 많이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7나노미터 이하의 공정에서는 EUV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L의 값을 줄여 생산 비용과 전력을 낮추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의 파장은 짧을수록 흡수가 더 많이 일어나는데 공기에서도 흡수되니까 고진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과형 렌즈는 에너지 손실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EUV의 오염을 대비한 적절한 펠리클도 제작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SML에서 EUV 장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레이저 프로시드 플라즈마 방식을 취하여 CO2 레이저를 SN이나 제논에 쏜 뒤 주석과 제논에서 에너지를 받아 플라즈마를 형성 후에 EUV를 생성합니다. 전기장을 걸어주는 디스차지 프로시드 플라즈마 방식보다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용합니다. 레이저는 유도 방출에 의한 광택폭으로 빛의 양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증가시킨 빛, CO2 레이저를 초당 5만 원씩 떨어지는 주석의 물방울에 가하여 원판 모양으로 만든 뒤 다시 플라즈마 과정에서 EUV가 생성되어 EUV 광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얻은 EUV 광원을 통해서 마스크의 패턴을 표면에 새기기 위해서는 마스크의 크기가 알맞게 모아야 됩니다. 기존에 사용한 렌즈는 EUV를 너무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거울을 사용합니다. 마스크에도 기존의 노광 공정과 달리 빛이 반사하게 됩니다. 이때 정확한 패턴을 그리기 위해서는 반사광학계의 정확도가 중요시됩니다. 가령 내부에 파티클들이 많아서 오염이 심하면 반사율이 떨어져 노광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ASML사의 노광 장비 내부에는 EUV의 흡수를 줄이고 광학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공 상태의 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EUV 노광 장비의 진공 챔버 내에 주 잔류가스는 수분과 탄화수소의 내부 10의-10승, 10의-12승으로 반사광학계의 손실을 약 10년 동안 1% 미만으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웨이퍼를 10나노미터 미만의 공정으로 단일 패터닝하여 생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NA가 0.33에서 NA가 0.5 이상으로 늘어나는 ASML 기계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입니다. 마이크로챔에서 살펴본 결과 데이터 시트에서 CU8의 특징을 살펴보면 높은 종횡비와 0.5에서 200 마이크로미터까지의 높이를 가질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설계 조건에 알맞게 대입해보면 G를 1mm, 스핀 스피드를 1600 rpm으로 하였을 때 높은 종횡비와 조건, 선폭 높이를 모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CU8 2000을 포토 레지스터로 선택하면 알맞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고분자의 네거티브 PR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적으로 높은 높이의 구조를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노광광정에서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가지고 왼쪽에 코팅, 스핀, 메이크, 노출, 팹, 현상 과정을 통해 원하는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리스트에서 살펴본 데이터 시트에서 HSQ의 특징을 살펴보면 높은 종횡비와 높이가 조건에 만족하고 설계 조건에 알맞게 대입을 해보면 G는 29.6 나노미터, 스핀 스피드는 3000 rpm으로 하였을 때 해당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을 알 수 있고 그래서 HSQ를 포토 레지스터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판을 준비한 다음에 분말 이석의 HSQ와 분말 가루가 제공된 경우 MIBK를 혼합하여 필요한 농도를 희석합니다. 코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름 두께와 회전 속도를 결정하여 곡선을 참조하여 만들고 소프트 베이크에 150도 정도에서 20초 정도 가열합니다. 또한 노출을 통해 노광 공정을 통해 이제 포토를 만들고 개발을 해서 이제 데벨롭트를 한 다음에 원하는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포토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들을 모두 대입하면 완성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번째로 레퍼런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퍼런스는 다음과 같고 EUV 생산 원리와 팻 공정 관련된 논문을 봤고요. 반도체 특강과 반도체 산업 관련된 책을 읽었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HSML 회사에 있는 여러 참고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